지텔프 시험 본 거 후기랑 공부 방법 간략히 조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일단 저는 83점 받았고요. 네, 83점이고 10월 6일날 시험 봤었고 이거 시험 일자 찍힌 거고 레벨2로 시험 보죠 다. 83점이면은 여기 우편 봉투에 적혀 있는데 대한민국 외교관 후보자 이게 88점이고 네,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대한민국에서 실시하는 모든 공무원 그 다음에 전문 자격증 네, 예, 응시가 가능한 점수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목표한 점수는 이게 아니어가지고 80점까지 필요도 없는데 좀 많이 나왔어요. 뭐 외교관 후보자 제가 이런 거 뭐 준비하려고 딴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83점을 받았고 지금 보니까 뭐 소방직, 경찰, 뭐 지텔포 50 사실 이런 점수는 그냥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웬만큼만 하신 분들은 너무 쉽죠. 이 43점 받는 거는 그냥 뭐 청취 하나 버리고 문법 독해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43점 이 정도면 유튜브에도 영상 많죠. 근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아예 담쌓고 지내신 분들은 이제 성인 돼가지고 뭐 경찰이나 소방 이런 걸 이제 준비하려고 하면은 좀 이제 영어 점수가 이것도 좀 부담스럽죠. 진짜 영문법을 뭐 투부정사, 뭐 동명사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have, pp, ing 뭐 이런 거 하나도 모른다. 그러면은 뭐 처음엔 이 점수도 좀 어렵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뭐 중고등학교 때 그냥 기본적인 공부는 했다. 뭐 반에서 1등은 아니어도 그 정도 공부했으면은 뭐 이 정도는 저기 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영어를 그렇게 대단히 잘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나름 전략을 세우고 유튜브에서 그 정보를 많이 수집을 하고 했는데 목표한 점수보다 되게 잘 나와가지고 저도 좀 후기를 간략히 남겨볼까 합니다. 일단 43점이던 점수들은 이거 43점, 50점 이 정도 목표대로 하시는 분들은 청취 버리고 보통 그냥 문법은 다 거의 다 맞든지 한 개 틀리든지 두 개 틀리든지 그 정도 수준으로 문법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부할 게 독해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 독해로만 해도 이 점수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 노무사, 세무사 그 다음에 뭐 감정평가사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65점이 필요한데 65점 이거 달성하셔야 되는 분들은 문법 독해로만 하기에는 조금 빡세요. 왜냐면 거의 문법 독해를 그럼 다 맞아야 됩니다. 거의 다 맞아야 되고 청취를 아예 다 찍을 생각이면은 그렇게 해야 되고 자기가 청취를 모의고사 풀어봐가지고 그래도 한 반타작은 한다. 그러면은 65점은 무난히 넘길 겁니다. 근데 청취를 진짜 하나도 몰라서 아예 난 청취가 아예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찍을 거다. 그럼 그냥 다 한 번으로만 밀어도 그 지문당 한두 개씩은 맞으니까 한두 개씩 맞고 그러면 문법 독해만 치중해가지고 하면은 간댕간댕하게 65점 넘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리사 이런 거 77점대 준비하시는 분들은 문법 독해만 해가지고는 조금 힘들 거다. 청취까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청취 아예 서점에 있는 교재 리스닝 교재 사가지고 토익처럼 교재 사가지고 리스닝도 좀 공부를 해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공부를 했고 저 영어 공부 별로 하는 거 안 좋아하는데 조금 점수를 받아야 돼가지고 청취 교재도 사가지고 mp3 파일 뭐 해커스 그런데 영어 교재 사이트 들어가면은 다운 받거든요. 그 교재에 다 안내된 대로 해가지고 mp3 다운 받아가지고 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사실 뭐 짧은 기간에 청취 그거 듣는다고 청취가 팍 느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청취가 85점이 나왔는데 사실 이 정도 점수는 기대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청취가 되게 좀 잘 나왔어요. 근데 이게 좀 제 나름대로는 비결이 있어가지고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몇 점을 목표를 하든 일단 토익하고 지텔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거 되게 고민 많이 하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토익을 할지 지텔프를 할지 처음에 고민할 때 유튜브 동영상 찾아보면서 막 이렇게 정보 수집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는 전 지텔프를 해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처음에 지텔프 무료 유튜브 강좌 많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문법을 공부를 하면서 감을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막 여러 선생님들이 올려주는 무료 강좌 많으니까 문법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거나 저처럼 두 개 정도 틀리거나 이거 아마 두 개 틀렸을 거예요 아마. 이게 한두 개 틀리는 이내로 해서 문법은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은 굉장히 공식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알려주는 대로 무료 강좌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고 모의고사 몇 번만 연습해 보면은 문법은 되게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해야 될 거는
예, 독해. 지금 독해 점수는 좀 제가 목표한 것보다 좀 안 나왔는데 독해 공부를 해야 돼요. 독해가 어느 정도 돼야 리스닝도 잘 됩니다. 그래서 독해 공부를 문법 다음에 해야 되고, 문법이 어느 정도 이제 풀었을 때 그 어느 정도 이제 한 개, 두 개 틀리는 정도로 26개죠, 문법이. 그 정도가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독해를 치중해가지고 독해를 굉장히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40점, 50점 목표이신 분들은 요렇게만 해가지고도 예, 무난히 넘길 수 있고, 그 다음 65점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다가 청취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 조금 맞출 수도 있고, 예, 찍어도 웬만큼은 한두 개 정도씩은 맞으니까 총 파트가 지문이 4개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한두 개씩만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점수 도와주면은 65점 넘는 거는 예, 좀 그렇게 힘들진 않을 거다. 다만 77점 그 이상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리스닝을 조금 공부를 해두어야 되고, 저도 리스닝이 되게 취약한데 뭐 리스닝이 지금 뭐야 독해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말도 안 되는 좀 적인데, 근데 전략이 잘 먹혔던 것 같습니다. 일단 리스닝에서 꼭 하고 싶은 말은 뭐 유튜브 영상 강좌 많으니까, 뭐 제가 영어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어 리스닝 흘러나올 때 그 지문을 보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있고, 그냥 눈 감고 전체적인 지문을 다 들은 다음에 문제집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후자였습니다. 예, 저는 그 지문을 이제 그 보기는 주어지잖아요. 문제는 안 주어지는데 보기는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보기를 이렇게 보면서 리스닝을 하면은 저는 이게 리스닝이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리스닝 리스닝 파트 나올 때는 그냥 파트만 눈 감고 파트만 들었습니다. 그 파트를 들으면서 예, 그 전체적인 윤곽을 잡고 그리고 나서 풀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문법을 풀면은 거의 한 10분에서 12분 소요된다고 치고 한 8분 정도는 남더라고요. 실제로 시험 봤을 때도 8분 정도는 남았고, 그래서 문법 다 풀고 한두 개 정도 틀릴 수 있죠. 뭐 틀리고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여튼 문법에서 8분이 남기 때문에 이때 독해 풀면 안 됩니다. 바로 리스닝으로 다음 장 넘어가가지고 리스닝에 있는 4개 파트 보기 지문을 다 읽으세요. 다 읽다 보기 지문을 읽다 보면은 대충 이게 어떤 느낌인지 그 감이 옵니다. 이게 무슨 지문인지, 뭐의 두 사람의 대화죠. 뭐 한 사람의 독백도 있고, 그래서 이게 무엇에 관한 주제인지 이렇게 그걸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보기들만 열심히 읽어봐도. 그래서 이 그래머에서 그 세이브한, 보통 뭐 그래머를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공부를 했다고 치면은 개수도 많이 맞을 뿐더러 시간도 한 7, 8분 정도 세이브 됩니다. 최소 5분 이상 세이브가 돼요. 그 시간을 가지고 이 리스닝 보기 지문을 2번 정도, 저는 2번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시 돌아와서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제 나름대로 그 머릿속에서 어떤 대화가 펼쳐질지 머릿속에서 막 구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스닝 시간 되면은 이제 문제 한 번씩 불러주잖아요, 처음에. 그때 막 문제 뭐 키워드 막 적고 하는데 저는 그것도 안 했어요. 예. 뭐 키워드 문제 그 짧은 한 문장도 들리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답 골랐는데 이 정도 점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문제 나올 때도 뭐 이렇게 키워드 이렇게 적으라고 하죠. 문제가 뭔지 파악해야 되니까. 지텔프는 리스닝 문제가 없잖아요. 그 보기만 주어지기 때문에 종이에. 그래서 문제 적으라고 하는데 저는 그냥 문제도 안 적고 그냥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다음에 리스닝 흘러 나올 때는 이제 보기 지문 아까 다 봤으니까 대충 감은 잡았죠. 그 상태로 이제 본 문제 리스닝 흘러 나오면은 눈 감고, 예, 그냥 눈 감고 고개 빳빳이 들고, 예, 그리고 눈 감고 차분히 고요한 마음으로 리스닝 처음부터 나오는 걸 다 들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한 번 더 불러주죠.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문제 듣고, 이제 문제는 2번째 듣는 거잖아요. 본 내용은 한 번만 들려주지만 그 문제 내용은 2번 들려준단 말이에요. 2번째 들려줄 때는 그래도 조금 물어보는 게 더 윤곽이 들어옵니다. 보기 지문도 공부를 했고, 본 내용, 예, 청취 내용도 이제 청취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문제를 들려줄 때는 조금 이제 더 잘 들려요. 그렇게 해서 그건 토대로 해가지고 그냥 감으로 답 골라낸 겁니다. 근데 그래도 이 점수 가능해요. 리스닝 85면은 뭐 독해 문법에서 조금만 받쳐주면 거의 90점도 가능한, 네, 83점도 굉장히 잘한 점수죠. 네, 대한민국에서 외교관 후보자 빼고 다 응시 가능한 점수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히 점수 받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더군다나 영어 공부 거의 안 했거든요. 그냥 리스닝만 좀 공부하고 문법 감 익히느라고 좀, 예, 고등학교 때 봤던 거 다시 한번 좀 하고, 그냥 독해는 그냥 예, 그냥 본 실력이라고 치고, 이렇게 해서 리스닝을 꼭 그렇게 하시라. 예, 미리 2번은 보기 지문을 먼저 다 읽어봐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분위기 파악하고 대충 나름대로 머릿속에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구상해라. 그 다음에 본 내용이 흘러나올 때는 눈 감고 고요히 들어도 됩니다. 마음이 조급해가지고 지문 하나 보면서 들으면은 이게 동시에 그게 안 돼요. 원어민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다 듣고 나서 답 골라도 됩니다. 그리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골라도 예, 감으로 그 찍을 수가 있어요. 찍는 게 가능합니다.